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 리소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파드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같이 볼 것은 도커와 쿠버네티스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도커에서는 우리가 컨테이너를 직접 배포하고 실행했어요. 하지만 쿠버네티스에서는 파드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파드는요, 컨테이너의 집합이에요. 쿠버네티스에서는 이 파드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요거 사진을 하나 갖다 놨는데요. 이 에어팟 많이 보셨죠? 에어팟의 그 파드도 똑같은 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에어팟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어폰을 빼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어폰인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의 파드라는 것도 컨테이너를 거싸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파드라는 공간 안에 컨테이너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파드의 구조랑 기본적인 개념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파드의 구조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드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컨테이너를 싸고 있는 하나의 겉싸개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파드는요, 이 파드 안에는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를 포함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드라는 겉싸개가 있지만 그 안에 컨테이너는 하나 이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의 파드는 하나의 컨테이너를 실행하지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사이드카 패턴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여러 컨테이너를 포함할 수가 있다. 파드는 하나의 컨테이너를 일반적으로는 실행하지만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파드는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러한 야멀 파일에다가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을 정의하고 이 선언적인 방식으로 리소스들을 생성하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할 수가 있어요. 요 야멀 파일과 뭐 큐브CTL을 이용해서 명령어에 대한 상황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여러분들은 파드라는 개념을 잡는 거에 집중을 좀 해봐 주세요. 자, 제가 그러면 지금 요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파일을 배포해 볼 거예요. 요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배포를 했거든요. 요 내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파드 안에 하나의 컨테이너를 넣기 위해서 파드의 이름은 싱글 컨테이너 파드라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스펙 밑에 보면 컨테이너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대시 있죠. 이 대시가 한 묶음이에요. 컨테이너의 스펙을 정의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컨테이너는 엔진X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가질 거고요. 이미지는 엔진X 레이티스트 태그가 달려있는 걸 사용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접두사 부분에 레지스트리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는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죠? 도커 허브에 있는 엔진X의 레이티스트 버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드를 띄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드 하나가 러닝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 의미는 파드 하나에 컨테이너 하나가 들어가져 있는데 하나가 정상적으로 잘 실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파드들은 만들어질 때 IP가 이렇게 하나 같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요. 일부러 없는 이미지를 써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 볼까요? kubectl get paths 했을 때, 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파드 안에 컨테이너가 하나인데 지금 0개예요. 이 의미는 하나의 컨테이너가 정상적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파드 첫 번째 요 예시는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 그랬죠? 파드는 여러 컨테이너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컨테이너를 포함하는 파드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하나의 파드에 2개의 컨테이너가 띄워져 있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요거는 파드를 띄울 거예요. 근데 멀티 컨테이너가 들어가져 있는 내용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스펙 밑에 컨테이너즈 보면은 요 대시가 한 묶음이랬죠? 그래서 이 파드는 nginx 컨테이너라는 거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는 curl 컨테이너라는 것이 같이 동일한 파드에 띄워질 거예요. 제가 요거 한번 배포해 볼게요. 자, 볼게요. 그러면 지금 2개 중에 0개예요. 왜냐면 컨테이너가 creating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보죠. 다시. 2개가 정상적으로 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파드의 IP도 아까와 다른 거가 또 새롭게 이렇게 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파드는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를 포함할 수가 있고 이러한 파드들은 만들어질 때 하나의 IP를 가지고 만들어진다까지만 인지해 주세요. 자, 동일한 파드 내의 컨테이너들은요, 네트워크와 스토리지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파드의 컨테이너는 동일한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로컬 호스트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예시를 보면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의 파드에 2개의 컨테이너가 띄워져 있는 것을 실행시켜 놓은 게 있었죠. 그래서 저는 로컬호스트로 서로 통신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파드 안에 들어가져 있는 컨테이너 중에 curl 컨테이너라는 곳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볼게요. 파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드 안에 curl 컨테이너로 들어가서 쉘을 실행시켜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curl localhost 80 이렇게 해볼 거예요. 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 멀티 컨테이너 파드 안에는 nginx 파드와 그리고 알파인 버전의 리눅스가 같이 이렇게 컨테이너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url 이렇게 날려버리면 바로 통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통신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하나의 파드는 동일한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통신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게 하나 더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파드 안에는 스토리지, 공유 볼륨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컨테이너 간에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봐야겠죠. 자, 볼게요. 스토리지를 공유한다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제가 새로운 파드를 또 만들었는데요. 네, 파드를 만들 건데 이 파드의 이름은 Shared Storage 파드로 할 거고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파드 안에 이제 볼륨에 이제 정의가 된 거야. 볼륨을 정의한 건데 이 볼륨은 파드가 살아있는 동안에 존재하는 공유 스토리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볼륨 밑에 뭐가 있어요? 컨테이너즈 해가지고 2개의 컨테이너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이터 컨테이너고요. 하나는 리드 컨테이너로 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요 커맨드 명령을 쓸 건데요. 여기에 hello from writer라고 해가지고 writer가 hello라고 작성을 한 다음에 데이터 밑에 메시지라는 곳에 저장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일은 어디에 있을 예정이냐면 볼륨 마운트 된 곳에 있을 거예요. 이 컨테이너들은 똑같은 볼륨을 바라보고 있죠.
shared volume이라는 공간에 데이터의 마운트가 됐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도 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도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배포한 다음에 read 컨테이너로 들어가가지고 데이터 디렉토리로 가서 요 파일이 정말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볼게요. kubectl 제가 일단 어플라이는 해놨거든요. 네, 어플라이 되어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shared의 리더 컨테이너로 들어갈 거예요. 자, 들어왔고요. ls에 데이터라고 들어가서 메시지가 있네요. 자, 메시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라이터가 써져 있는 게 되어 있죠. hello from 저도 한번 여기다 적어 볼게요. from reader 이렇게 적어 볼 거예요. 그리고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리더 컨테이너 안에서 저장한 요 내용이 어디에도 있어야 돼요? 라이터 컨테이너에도 있어야 되죠? 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터치로 테스트라는 파일까지 만들어 볼 거고요. 저는 다시 나가서요. 어디로 갈 거냐면 라이트 컨테이너로 갈 거예요. 라이트 컨테이너로 갔고요. 똑같이 데이터 있고요. ls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메시지랑 테스트 둘 다 보이고 있죠? 여기 리더가 쓴 것도 다 보이고 있네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파드는 공유 볼륨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컨테이너 간에 공유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번 시간에는 개념을 꼭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파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 정도는 꼭 이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드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영어로 하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드는요, 기본적으로 임시적인 리소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파드를 왜 임시적인 리소스라고 부를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크게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파드는 의도적으로 짧은 수명을 가지도록 설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노드 장애라든지 스케일링 요청에 따라서 파드가 종료되고 새로운 파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의 상태 변화나 장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삭제되고 새롭게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수명을 가지도록 설계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파드는요, 스스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드 말고도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이 파드에 상위 컨트롤러가 있거든요. 레플리카 셋이나 디플로이먼트 같은 이러한 컨트롤러가 파드를 이렇게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파드는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컨트롤러에 의해서 생성되거나 삭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드는 고유한 식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삭제한 다음에요, 동일한 이름으로 새롭게 생성된 파드는요, 이전에 파드랑 완전히 다른 리소스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드는 고정적이지 않고 재생성 가능한 리소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내구성을 보장하지가 않습니다. 파드 내부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파드가 삭제되면 해당 데이터도 같이 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파드는 내구성을 보장하지 않는구나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같은 것을 저장하고 하려면 상태가 그 데이터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persistent volume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드는 임시적인 리소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데 그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성이 없고요. 상위 컨트롤러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요.
장애나 변경 요청에 따라서 언제든지 삭제, 재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파드의 특성 때문에요. 파드 자체를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파드의 상위 컨트롤러인 디플로이먼트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제 이 파드의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얘는 파드가 생성되고 삭제되기까지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파드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파드가 클러스터 내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드가 만들어질 때 이제 단계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파드가 created 되고 이제 파드를 만들어줘라는 명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펜딩 상태가 되거든요. 이 펜딩 상태는 파드가 API에 의해서 생성이 노드에 스케줄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노드의 스케줄링이 되고 나면은 러닝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러닝 상태는 뭐냐면 파드가 정상적으로 배치되어 가지고요. 모든 컨테이너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준비가 된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succeed로 바뀌게 되면 얘는 파드 내 모든 컨테이너가 성공적으로 종료가 되었고 다시 실행되지 않을 때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주로 이 succeed라는 표현은 잡이라는 리소스가 있거든요. 리소스 오브젝트가 있는데 잡과 같은 단발성 작업에서 볼 수 있는 표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드가 fail이라고 띄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이 fail은 뭐냐면 파드 내에 컨테이너가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다시 실행되지 않을 때 나타내는 오류나 리소스 부족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unknown 같은 경우에는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와의 통신 문제로 인해서 확인되지 않을 때거든요. 통신 오류로 인해서 파드의 상태를 알 수 없을 때 나타내는 것이 unknow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unknown이라는 상태를 표시가 됐을 때는 네트워크 문제 또는 노드가 다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드의 생애 주기를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드 엔진엑스 이미지를 가지고 엔진엑스 파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가장 먼저 펜딩 상태가 되죠. 이 펜딩 상태는 아까 뭐예요? 쿠버네티스 스케줄러가 파드를 실행할 적절한 노드를 찾고 있는 단계 이거나 아니면 이미지 다운로드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요 상태일 수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 바로 펜딩에서 컨테이닝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나왔고 그다음에 러닝까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성공적으로 노드에 스케줄링이 되고 컨테이너가 실행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예제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지만 모르는 리소스 오브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씩 더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개의 영상에 의해서 파드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쿠버네티스에서는 파드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의 최소, 배포, 단위이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 단위라는 거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파드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클러스터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를 보시면서 라이프 사이클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드 그 상위 레벨에 있는 다른 오브젝트 리소스들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큐브CTL 도구를 가지고 파드를 배포하고
조회하고 또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가 있어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은 야멀 파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드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kubectl run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파드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mypad 그리고 이미지라는 옵션을 써주는데요. 요때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파드를 만들 거니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파드를 생성할 때는 kubectl run을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파드를 만드는 걸 조회할 때는 get이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돼요. kubectl get pads라고 해주시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파드가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 조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드를 조회할 때 이렇게 -o wide 옵션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는 파드의 조회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파드의 IP도 볼 수가 있고요. 노드도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세하게 볼 때는 WO wide를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만들어 놓은 파드의 상세한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럴 때는 describe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되는데요. kubectl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무엇을요? 파드를요. 파드를 볼 건데요. 파드 중에 무엇을요? 방금 전에 제가 만들었던 mypad요 라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명령어를 작성하시면 돼요. 자, 요거 하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요 파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알아볼 거냐면요. 파드에 로그도 보고 싶으실 수가 있잖아요. 자, kubectl logs 한 다음에 파드의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어떤 거냐면 파드인데요. mypad의 로그를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mypad의 로그가 이렇게 잡히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만약에 파드에 포트 포워딩을 걸어가지고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kubectl 포트 포워드 해주신 다음에 여기 똑같아요. 무엇을요? 파드를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파드 중에요. mypad요. 요 순서대로 작성해 준 다음에 앞에는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냐면 local port 뒤에는 파드 포트 순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8080으로 제가 로컬 포트를 가져갈 거고요. 이 엔진X로 띄운 파드는 80 포트입니다. 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8080으로 띄었을 때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 자, 우리가 인터넷에서 요 창 하나를 띄었어요. 여기에서요. 제가 로컬 호스트 8080 이렇게 하면은 자, 보이세요? Welcome to nginx 요 상태로 포트 포워딩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유지한 다음에 제가 터미널을 하나 더 켜볼게요. 보세요. 자, kubectl 그 다음에요. logs 하고 파드 중에요. mypad에 대한 로그를 찍었을 때 아까 전랑 다른 게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지금 웹에 로컬 호스트가 접근할 로그가 찍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그 있죠. 이 로그를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f라는 옵션만 잡아주면 돼요. 자, 지금 보세요. 이 상태에서요. 제가 한번 얘를 계속 이렇게 세로 고침 해볼게요. 자, 그럼 로그 옆에 쌓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로그 수집도 가능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에 한번 접근도 해볼게요. 접근하는 것은요, execute의 약자예요. 실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이렇게 작성해 주신 다음에 파드의 이름 그리고 난 mypad로 접근할 거예요. 자, 저는 빈 배시쉘을 접근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root.
마이파드 이렇게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현재 마이파드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nginx html 가가지고 인덱스 파일을 수정해 볼 거예요. vi가 없기 때문에 한번 vi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파일을 제가 여기서 수정을 해볼게요. Welcome to 뭐라 할까요? My world라고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얘가 포트 포워딩 되고 있잖아요. 저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컨테이너가 바로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컨테이너에 접근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드를 나올 때는 exit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명령어는 꼭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6가지 명령어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요 5가지 퀴즈를 남겨두었거든요. 요 5가지를 퀴즈 장면을 잠깐 멈추신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스스로 해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정답은 바로 알려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꼭 이 5가지 성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멀 파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야멀 파일은 리소스를 정의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클러스터에 배포할 오브젝트 상태를 선언적으로 기술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무엇을 원하는지 결과를 명확히 정의하는 방식이 선언적인 기술인 거예요. 이 선언적인 기술과 반대는 뭐냐면 명령형이에요. 수행 과정에 초점하는 게 명령형이고요. 선언형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선언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야멀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코드 기반으로 클러스터 리소스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야멀 파일은 가독성이 높은 계층적 데이터 포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이슨과 동일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지만 더 간결합니다. 여기 지금 요 보이시는 예시가 야멀 파일의 예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의 야멀 파일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쿠버네티스의 야멀 파일은 기본적으로 요 4가지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4가지 필드 중에서 맨 첫 번째 여기 보시면 API 버전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리소스의 API 버전을 지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kind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어떤 리소스 종류를 생성할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요 kind하고 path라고 되어 있는 것은 path를 생성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메타데이터입니다. 이 메타데이터는 리소스의 메타데이터를 설정합니다. 주로 이제 이름이라든지 레이블즈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 파드의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설정하는 거고요. 레이블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파드의 명찰과 같은 것을 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펙입니다. 이 스펙은 무엇이냐면 리소스의 구체적인 스펙, 사양을 기술하는 곳이다. 리소스의 동작이라든지 속성이라든지 구성 요소 등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요 4가지 필드 보시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최상위 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즉 얘네는 똑같은 라인에 되어 있고요. 메타데이터는 이렇게 한 칸 띄고 요 메타데이터 안에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name, labels. labels도 요 띄어쓰기 보통 띄어쓰기 2번 합니다. labels도 요 labels가 어떤 것인지 요렇게 띄어쓰기 2번 해서 앱은 nginx labels를 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스펙도 한번 볼까요? 자, 스펙도 이 스펙을 정의하겠습니다 하고 띄어쓰기 2칸 한 거예요. 그리고 스펙 안에
containers라고 해서 파드 안에 실행될 컨테이너를 정의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컨테이너의 첫 번째 컨테이너인 네임, 이름인 엔진엑스 컨테이너 그리고 이미지는 엔진엑스의 1.21 버전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포트는 컨테이너 포트는 80입니다. 라고 해서 리소스의 사양을 기술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준으로 저희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야멀 파일을 한번 구조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야멀 파일의 구조는 주요 4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API 버전, kind, 메타데이터, 스펙이에요. API 버전은 버전 1 사용하고 있고요. kind는 파드를 생성할 거고요. 이 파드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의는 현재 이 파드의 이름은 shared 파드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파드는요. labels를 다는데 그 labels는 어떤 거냐면 앱은 shared 앱입니다. 라는 요 명찰과 같은 레이블즈를 하나 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레이블즈의 역할은 리소스를 분류하기 위한 값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파드를 여러 개를 관리하게 되면 이 파드가 어떤 파드인지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값들이 레이블즈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펙 부분이 굉장히 좀 길죠? 자, 스펙 부분은 제가 어떤 걸 정의한다 그랬죠? 리소스의 동작을 정의하는 필드예요. 요 파드 같은 경우에는요, 컨테이너 또는 뭐 볼륨,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컨테이너즈부터 보면은 이 컨테이너즈 안에는 각 뭐 컨테이너 이름 그리고 이미지 이렇게 명령, 볼륨 마운트 정도가 있는데요. 요 내용을 보시면 대시가 있죠. 이 대시는 하나의 컨테이너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의미는 요 파드 안에는요. 컨테이너즈가 대시 하고 네임으로 시작되었잖아요. 요 의미는 요 하나의 파드는 현재 컨테이너가 2개가 들어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컨테이너즈와 동일한 선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볼륨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볼륨즈는 요 파드에서 사용할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mtdir이라는 볼륨을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파드에서 요걸 정의를 했기 때문에 컨테이너들이 파드 안에 볼륨이 정의된 쉐어드 볼륨을 마운트를 각각 이 컨테이너들이 마운트를 시켜서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야멀 파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각 필드의 역할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야멀 파일을 작성할 때 어디에 무엇이 들어가고 요런 게 왜 위치가 여기 들어가져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야멀 파일의 구조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한 명령어들, 큐브CTL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좀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야멀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이러한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봤던 파드, 단일 컨테이너가 있는 파드를 정의하는 야멀 파일이 있어요. 요 야멀 파일을 적용할 때는 apply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f 한 다음에 내가 저장해 놓은 파일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f는요 파일의 약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면서 파드가 create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보면은 현재 우리 여기 엔진엑스 파드라고 했잖아요. 엔진엑스 파드가 8초 전에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 파드의 정보를 변경을 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뭐 24 버전으로 해서 변경을 한 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도 똑같이 apply를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은 이 configured로 변경이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다시 또
리스타트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 파드에 대한 정보를 좀 보면은 현재 요 파드는 이렇게 엔진엑스 1.24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리소스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아시는 것처럼 delet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내가 파일로 배포한 리소스를 지우고 싶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kubectl delete 한 다음에 -f 한 다음에 pod 요 YAML 파일을 그냥 적용시키면은 요 YAML 파일에 있는 오브젝트들, 리소스들을 클러스터에서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면 우리가 지웠기 때문에 아까 전에 엔진엑스 파드는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YAML 파일을 기본적인 것들은 이해하신 거라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드까지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레플리카 셋과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퀴즈를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오늘부터는 파드의 상위 개념들에 대한 리소스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파드를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볼게요. 파드는요, 임시적인 리소스예요. 파드는 의도적으로 짧은 수명을 가지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스스로 관리하지 않아요. 고유한 식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구성을 보장하지 않는 리소스가 파드라는 것이었어요. 파드는 사실 단일 인스턴스를 실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수의 파드를 관리하고 장애가 발생됐을 때 자동 복구하는 기능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새로운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개념이 무엇이냐면 레플리카 셋과 디플로이먼트라는 리소스입니다. 이런 파드들을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위 리소스가 파드를 관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요 작은 파드부터 큰 단위까지 단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레플리카 셋은 파드의 상위 개념이에요. 디플로이먼트는 요 레플리카 셋의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림만 보고 생각만 해도 레플리카 셋의 특징은 디플로이먼트 안에도 다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레플리카 셋부터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플리카 셋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레플리카 셋은 파드의 복제본을 관리하고요. 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복구를 수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일한 파드를 원하는 수만큼 실행을 해주는 것이 레플리카 셋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파드가 삭제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동작할 경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새 파드를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플리카 셋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레플리카 셋의 복제본을 3개를 유지하겠다라고 정의를 해놓으면 이 레플리카 셋은 항상 3개의 파드를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파드 하나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레플리카 셋은 3개가 돼야 되는데 왜 2개만 남아있지? 하나를 다시 올려야겠다. 다시 복제해야겠다 해서 자동으로 새 파드를 생성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레플리카 셋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드랑 레플리카 셋의 차이를 좀 볼까요? 파드 같은 경우에는 단일 실행 단위고요. 장애 발생 시에 복구가 되지 않아요. 레플리카 셋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복제본을 관리하고 항상 원하는 수를 유지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지금 왼쪽에 이 야몰 파일은 레플리카 셋을 정의한 야몰 파일인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여기서 이제 주요하게 보실 것은 레플리카스가 3으로 되어 있죠. 이 의미는 항상 3개를 유지하겠다. 3개의 파드의 복제본을 유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요 야몰 파일을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 오른쪽이 파드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회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개의 파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요, kubectl get pads를 하면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 파드를요, 지워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delete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파드를 지워볼게요. 자, 오른쪽에 화면 보세요.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terminating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펜딩 하면서 새로운 파드가 올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왜요? 레플리카 셋은 항상 사용자가 원하는 수를 정의했던 그 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3개의 파드를 유지하게끔 관리를 해주는 리소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지워볼 거예요. 파드 또 지울 건데요. 이번에 2번째 거 요거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면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이 지우자마자 새로운 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드를 엄청 빠르게 막 손을 안 보일 정도로 딜리트를 날려요. 그래도 지울 수 없어요. 왜요? 이 파드 3개를 지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워야 돼요? 결국에는 kubectl delete 이 파드들을 관리하고 있는 레플리카 셋을 지우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레플리카 셋, 요거 RS는 레플리카 셋의 줄임말이에요. 지우겠습니다. 레플리카 셋을요. 근데 레플리카 셋 중에 nginx 레플리카 셋을 지우겠습니다. 라고 명령어를 날린 거예요. 자, 그러면 terminating이 쭉 들어가면서 자, 다시 조회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레플리카스의 주요 구성 요소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AML 파일을 같이 볼 건데요. 현재 보면 API 버전, kind, 메타데이터, 스펙 이렇게 최상위 계층으로 되어 있는 4가지가 있죠. API 버전은 fc/버전 1으로 되어 있고요. kind는 레플리카셋이라는 리소스를 생성하겠습니다. 라는 거고 메타데이터는 뭐가 있어요? 네임이 있네요. 이 네임은 뭐예요? 이 레플리카셋의 이름은 nginx 레플리카셋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스펙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스펙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레플리카스가 나와요. 이 레플리카스는 뭐냐면 실행할 파드의 개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3 또는 4, 5, 6 이렇게 되어 있으면 파드가 실행되어야 되는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3이기 때문에 이 레플리카 셋은 항상 3개의 파드를 실행시켜 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셀렉터는 뭐냐면 우리 셀렉터 영어로 했을 때 뭐예요? 가리킨다라는 거잖아요. 자, 셀렉터 하는데요. 가리킬 건데요. 네, 그 가리키는데 밑에 뭐냐면 match labels라고 되어 있어요. 뭐를 가리키냐면 레이블을 매치시킬 건데요. 그 레이블의 이름은 앱은 nginx입니다. 즉, 내가 관리할 파드의 labels가 앱은 nginx라고 되어 있는 파드를 관리하겠다. 그 기준이 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템플릿은 뭐냐면 생성할 파드의 템플릿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생성할 파드의 템플릿이니까 메타데이터에 뭐가 나와 있어요? labels 앱은 nginx예요. 당연히 생성된 파드의 명찰 역할을 하는 labels와 요 셀렉터 부분의 match labels는 항상 동일해야지만 레플리카 셋이 실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큐브CTL 파드즈 했을 때 지금 없어요. 자, 여기 보면 레플리카 셋을 배포해봤고요. show labels를 하게 되면 지금 요 파드들 레플리카 셋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파드들은 앱은 nginx라는 레이블즈를 가지고 있고 레플리카 셋은 요 앱은 nginx라고 달고 있는 파드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죽었나 잘 있나 없나 이거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요. 자, 큐브CTL. 자, 일단은 요거 다시 지우고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요. 여기에다가요. 매치 레이블즈는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밑에 거는 앱은 nginx 요렇게 위에 아래가 다르게 설정해버리면 어떤 에러를 발생시키는지 볼게요. 자, 여기 에러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플리카 셋은 유효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펙의 템플릿의 매치 데이터와 레이블즈 invalid valu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치되는 템플릿에 매치되는 레이블즈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고치면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생성될 파드를 이름을 nginx1이라는 레이블즈를 달게끔 해주면 돼요. 자, 볼까요? 그러면 get paths, show labels 이렇게 하면은 nginx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또는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그냥 처음부터 nginx 이런 식으로 매칭 시켜주면 되겠죠. 네, 요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레플리카 셋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레플리카 셋은 한계가 있어요. 레플리카 셋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파드의 복제와 복구에는 적합합니다. 그런데 이 레플리카 셋은 뭐가 없냐면 업데이트 기능이라든지 롤백 같은 기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려면 레플리카 셋으로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디플로이먼트라는 것이 디플로이먼트라는 새로운 리소스 개념이 나오게끔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디플로이먼트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은 레플리카 셋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 번만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플로이먼트라는 새로운 리소스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레플리카 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레플리카 셋은 한계가 있어요. 이 파드 복제와 복구에는 적합하지만 업데이트라든지 롤백 같은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디플로이먼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플로이먼트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레플리카 셋을 관리하고요. 애플리케이션 배포, 업데이트, 롤백 같은 고급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레플리카 셋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고요. 플러스 애플리케이션 배포, 업데이트, 롤백 이런 것들의 기능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밖에 없다. 상위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디플로이먼트의 주요한 기능들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롤링 업데이트예요. 얘는 뭐냐면 새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을 무중단으로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버전 1, 다 버전 1이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버전 2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버전 2를 얘를 먼저 버전 2로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버전 2로 만들고 기존에 있는 것은 없어지는 거죠.
툴을 만들고 없어지고 툴을 만들고 없어지고 이렇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전 상태로도 되돌릴 수가 있어요. 레플리카셋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제가 예시로 먼저 보여드리고 야멀 파일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디플로이먼트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미리 이렇게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야멀 파일을 준비를 해놨어요. 일단은 먼저 이 야멀 파일은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배포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파드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좀 진행을 할 건데요. 다시 아까 전에 그 야멀 파일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를 한번 배포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디플로이먼트 배포를 하게 되면은 레플리카스가 3개가 있었기 때문에 3개의 파드를 만들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 배포한 거 있죠. 포트포워드를 좀 해가지고요. 눈으로 좀 보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호스트 8000번으로 붙여볼게요. 그럼 버전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버전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야멀 파일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버전 2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디플로이먼트는 롤링 업데이트가 된다 그랬죠. 자, 제가 이거 적용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요거 두 번째 거 보세요. 현재 요렇게 지금 배포 중이에요. 제가 버전 2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볼게요. 롤링 업데이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세요. 자, 새로운 게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하나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요. 죽었어요. 하나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요.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총 kubectl get pads를 했을 때 3대의 파드가 다시 올라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시간차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버전 2로 바꿨잖아요. 아까 전에 가가지고 한번 여기 포트포워드 다시 해야 되겠죠? 포트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파드에 연결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존에 연결했던 것은 다 죽었잖아요. 다시 포트포워드 한 다음에요. 디플로이먼트 이렇게 할 거고요. 똑같이 8000번 80 이렇게 날려볼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버전 2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도 이렇게 버전 2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나 버전 2가 지금 이상해. 다시 롤백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롤아웃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언두 하지 않겠다라고 한 다음에 디플로이먼트를 언두 할 거야.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중에 어떤 디플로이먼트냐면 지금 배포되고 있는 field deployment라는 것을 언두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오른쪽 여기 봐보세요. 자,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올라오고 생성되고 하나 올라오고 죽고만 하나 올라오고 죽고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친 다음에요. 다시 포트포워드를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엔터 쳐볼게요. 그럼 버전 1으로 롤백된 것을 우리는 손쉽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플로이먼트의 야멀 파일을 좀 봐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API 버전은요. 앱스 버전 1이라고 되어 있고요. kind는 디플로이먼트, 메타데이터는 이 디플로이먼트의 이름은 field deployment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스펙이 중요하죠. 스펙에서 레플리카스는 관리할 파드의 복제본의 수를 정의하는 거고요. 셀렉터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네, 셀렉터 그리고 이 파드가 labels를 even fill이라는 labels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얘는 even fill이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파드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자, 스펙의 컨테이너즈를 보니까 이 컨테이너의 이름은 fillab이고요. 이 이미지는 도커 접두사가 없죠. 그러니까 도커 허브에서 fillab이라는 이미지 중에 버전 2를 가지고 온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얘네 배포되어 있잖아요. 이 자세한 상세한 정보를 좀 볼게요. describe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무엇을요? deployment를요. deployment 중에서요. field deployment를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요 상세 정보를 볼게요. 뭐가 나오냐면은 strategy type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그거예요. 롤링 업데이트가 롤링 업데이트 기능이 들어가져 있다. 업데이트 전략이 롤링 업데이트 전략이 들어가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깊은 내용은 왕초보 편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플로이먼트와 레플리카 셋의 차이를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플리카 셋의 주요 기능은요, 복제본 관리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직접 새로운 레플리카 셋을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롤백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진 않아요.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레플리카 셋이 가지고 있는 당연히 기능들이 있을 거고요. 추가로 롤링 업데이트, 자동 롤링 업데이트 지원이 가능하고요. 롤백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레플리카 셋과 디플로이먼트의 그림을 보시면 얘네들은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사실상 여러분들이 운영하실 때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하실 거예요. 실제 애플리케이션 운영 환경에서는 이 디플로이먼트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레플리카 셋과 디플로이먼트를 실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실습하실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볼 테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드, 레플리카 셋, 디플로이먼트를 배웠으니 실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파드부터 하나씩 실습 문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바로 정답을 보지는 마시고 잠깐 정지시킨 다음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습을 하실 때 제가 새로운 명령어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그것이 뭐냐면 야멀 파일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요걸 알고 계시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CKA나 CKAD 이런 것들을 쿠버네티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요 명령어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격증 시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야멀 파일을 만드는 명령어는 꼭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야멀 파일을 명령어로 생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파드 같은 경우에는요, 런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상위 개념들은요, 다 create라고 쓰시면 돼요.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드라이런 클라이언트, 요 드라이런 클라이언트 마이너스 5하고 야멀 마이너스 5하고 야멀 한 다음에 요 꺽쇠 표시하고 그냥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 드라이런 클라이언트는 뭐냐면 리소스를 실제로 생성하지 않고 명령을 테스트하거나 야멀 파일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마이너스 5 야멀은요, 출력 형식을 야멀로 지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꺽쇠 한 다음에 요 다음에 나오는 요 부분은 지정한 파일을 저장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kubectl run nginx 파드 그리고 요 nginx 파드의 이미지는 nginx 이미지를 쓰겠습니다 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try run client 그 다음 마이너스 5 yaml 한 다음에 테스트 야멀 이런 식으로 하고 ls 치면 지금 보이세요? 테스트 야멀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야멀 파일을 형식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필요한 것들만 수정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명령어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실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네, 단일 파드 생성하래요. 엔진엑스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파드를 생성하는 야멀 파일을 작성하고 적용하세요. 파드의 이름은 엔진엑스 파드로 설정하세요. 생성된 파드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파드 내부로 접속해서 이 디렉토리의 파드 파일 목록을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삭제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요거 정답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CTL run nginx 파드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nginx 쓰고 그다음에 저희 요거 야멀 파일로 저장할 거거든요. 네, 요렇게 dry run 클라이언트 하고 이름은 nginx 파드 이렇게 출력 값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nginx 파드 나온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파일을 어플라이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created 됐죠? kubectl get pads 했더니 6초 전에 이게 러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드 내부로 접속해가지고 저 디렉토리 파일을 확인해 봐야겠죠? 자, execute -it 그 다음에 파드인데 어떤 파드냐면 nginx 파드로 들어갈 거예요. 자, bin bash 요렇게 들어가면 어디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nginx 파드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usl, share, nginx, html 요 파드로 들어갔더니 index html과 50x.html 파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위에 네 가지 모두 다 했고요. 자, 파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kubectl get pads 하고 있는 요 파드를 삭제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delete 파드 그 중에 nginx 파드 요렇게 지우셔도 돼요. 또는 어떻게 지우셔도 되냐면 kubectl delete -f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파드, 어플라이 했던 파드를 요 파일을 똑같이 delete 해줘도 삭제하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문제였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레플리카셋을 생성하는 문제네요. 레플리카셋 생성을 하는데 nginx 이미지를 사용해서 레플리카셋 생성하세요. 이름은 nginx 레플리카셋으로 하고 레플리카는 3개로 설정하래요. 야멀 파일을 작성하여 적용하고 생성된 파드들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레플리카 수 조정을 nginx 레플리카 수의 레플리카 수를 5개로 변경하고 적용하세요. 새롭게 생성된 파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레플리카 셋 삭제까지도 해보라고 하네요.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파드가 아닌 이상 요 create라는 명령을 쓰시면 되는데요. 요 레플리카 셋은 create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deployment와 레플리카 셋의 야멀 파일이 kind만 빼고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deployment를 만드는 야멀 파일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레플리카 셋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잠시만요. deployment 하고요. 얘 이름은 nginx 레플리카 셋으로 할 거고 이미지는 nginx 쓴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레플리카스를 3대로 조정할 거고요. 얘 dry run client -o 야멀 만들어 줄 거고요. 얘 nginx 레플리카 set nginx 요렇게 할게요. 자, nginx 야멀 이렇게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플리카 set nginx를 kind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kind를 레플리카 셋 요렇게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kubectl apply 레플리카 셋 요거 네, 스트레러지는 레플리카 셋 스트레러지는 없기 때문에 얘만 좀 지울게요. 네, kubectl 요렇게 날리면 어떻게 되냐면
네, 파드가 만들어지고요. get replica set 이렇게 해서 지금 레플리카 셋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디플로이먼트로 만들었지만 kind를 레플리카 셋으로 바꿨고요. strategy는 레플리카 셋에 없는 필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지우면 바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3개의 레플리카스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5개로 변경을 해볼 거예요. 레플리카스 해서 5개 변경한 다음에 큐브CTL 해야 되겠죠? 큐브CTL, apply, 그리고 replica set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configured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자, 지금 2대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레플리카스를 5개로 변경했더니 3대는 그냥 있었고요. 이 2대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잘 하셨어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굉장히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플리카 셋을 지워야 되잖아요. 자, 이 지울 때는 어떻게 지우시면 되냐면 상위 개념을 지워야 되죠. 파드 하나하나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뭘 지워야 되냐? delete 하고요. 레플리카 셋 하고 내가 만든 엔진엑스 레플리카 셋 요렇게 지우셔도 되고요. 또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큐브CTL delete 내가 만들어 놓은 레플리카 셋 정의가 되어 있는 야멀 파일을 지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파드 다 없어진 거 볼 수가 있고요. get rs 하면 레플리카 셋이에요. 또는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rs 쉼표 하시고 파드 하면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플로이먼트 실습을 해볼 건데요. 생성하는 거, 롤링 업데이트 하는 거, 롤백 하는 거, 마지막으로 삭제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해야겠네요. 디플로이먼트 생성하는데요. HTTPD 컨테이너 버전 2.4를 실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은 HTTPD 디플로이먼트로 설정하세요. 레플리카 수는 2개. 야멀 파일을 작성하여 적용한 후 파일들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요거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요거 먼저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고 잠깐 멈추시고 그 다음에 제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큐브CT에 create deployment 만들 거죠. 그리고 이름은 httpd deployment 요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기로 했냐면 httpd의 2.4 요 버전으로 만들 거예요. 레플리카스는 2개로 하기로 했고요. dry run 해야 되죠. dry run client -5 야멀 해주고요. 디플로이먼트 야멀 요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디플로이먼트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외우지 않으셔도 이렇게 야멀 파일을 만들어주는 명령어만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디플로이먼트 적용했고요. 파드 RS 디플로이먼트 한 번에 다 볼게요. 3개를 다 볼 건데요. 파드는 2대 만들어졌어요. 레플리카스를 2대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디플로이먼트 잘 만들어졌고요. 그 밑에 있는 하위 개념 애들도 쭉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실습 볼까요?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는 롤링 업데이트 전략 실습을 하래요. HTTPD 디플로이먼트 이미지를 2.4.54로 업데이트 하래요. 롤링 업데이트 전략을 사용해서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중에 파드가 점진적으로 교체되는 과정을 관찰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요거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자, 볼게요. 이미지 변경 하라고 했으니까요. 2.4에서 54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4로 업데이트 시킬 거고요. 큐브시트에 어플라이 그 다음에 내가 방금 전에 수정을 했으니까 야멀 파일 이렇게 할 거예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펜딩 하나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미지 풀 에러가 나오고 있어요. 왜 에러가 나오는지 볼까요? 이미지가 안 가져와지네요. 자, 45가 아니라 54죠? 네, 제가 이거 다시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54. 네, 여기 보시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만들어지고 나면은 없어지고요. 요 지금 순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만들어지고요. 하나 없애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디플로이먼트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 2.4.54로 이미지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것은 롤백 실습이네요. 이전 버전으로 롤백하래요. 롤백이 성공됐는지 확인하래요. 그리고 레플리카스를 4로 변경하고 변경 사항이 적용이 되었는지도 확인하래요. 요거는 그냥 같이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큐브시티에 롤아웃 언두 하지 않겠다. 디플로이먼트 HTTP 디플로이먼트를 롤백하겠다. 요거였죠? 바로 날릴 거고요. 그리고 describe deployment HTTP deployment로 돌아가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45. 왜냐면 제가 45는 그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요렇게 45로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직전 버전으로 롤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2.4로 잘 됐을 거예요. 자, 저는 다시 언두를 해가지고 제대로 되어 있는 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4로 일단 만들어 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해보래요.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플리카스를 4로 조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은 4개 만들어진 거 볼 수가 있죠? 2개가 지금 2초 전에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딜리트 하는 방법은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 이번에는 명령을 한번 지워볼까요? 큐브시티에 딜리트 디플로이먼트를 지웁니다. 디플로이먼트 중에 HTTP 디플로이먼트를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파드 레플리카스의 디플로이먼트를 직접 실습해보시는 시간을 좀 드린 거고요. 답을 먼저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리소스의 개념인데요.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